안녕하세요. 노랑겸수함입니다. 지난주까지는 라이브로 수업을 진행했는데 이번 주는 녹화해서 업로드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어제 쇼핑몰 쪽 강의를 라이브로 진행하다 보니까 독자가 많아서 방송이 자꾸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어서 긴급하게 녹화 업로드로 바꿨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유튜브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 라이브를 못하면서 라이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서 좀 약간 우습긴 한데, 그거야 뭐 현재 상황이니만큼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 뉴스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유튜브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영상 화질을 HD 화질을 기본으로 내보냈는데 이번에 긴급하게 SD 화질로 바꿨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접속자가 많아져서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머물러야 되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유튜브 접속 시간이 급격하게 늘어났나 봐요. 그러는 바람에 SD 화질을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물론 본인이 필요하면 이제 HD 화질을 선택할 수 있긴 합니다만 기본을 HD로 제공하는 것과는 많이 차이가 나겠죠. 어제 라이브를 진행해 보니까 많이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사태였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오늘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조금 업로드는 늦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녹화 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폰 앱에서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고요. 녹화도 가능하고요. 라이브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구독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기 전까지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라이브를 지원을 하지 않아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를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여기 상단에 이 버튼을 누르면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자, 이를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자, 녹화 버튼이 있고요.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건 뭐냐면 현재 내 폰에 들어있는 영상들입니다. 여기 있는 거를 선택해서 업로드하는 거는 전혀 문제되지 않죠. 그냥 클릭만 하면 뭐 제목 적어주고 내용 적어주고 올리면 되는 거니까. 녹화는 라이브는 아닙니다만 지금부터 찍어서 업로드하는 방식인 거고요. 실시간 스트리밍은 라이브를 진행하는 건데 한번 눌러볼까요? 뭐라고 나오나? 자격 요건, 채널이 업데이트된 모바일 실시간 스트리밍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웹캠이나 방송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스트리밍은 가능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라이브는 불가능하고요. 스트리밍은 불가능하고요. 컴퓨터에 웹캠을 연결해서 진행하는 라이브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확인 버튼 눌러서 종료를 하고요. 진행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스마트폰으로 구독자 수가 부족해도 라이브를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 앱이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앱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프리즘이라고 하는 앱인데요. 자, 여기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여기 상단 부분에 앱 및 게임 검색하세요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프리즘이라고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이렇게 생긴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세히 읽어볼까요? 앱 정보는 네이버가 만든 강력한 라이브 송출 앱이랍니다. 1080 프레임의 고해상도 영상을 네이버 TV, 유튜브, 트위치 등을 이용해서 송출할 수 있답니다. 동시 송출이 가능하대요. 동시 송출은 뭐냐면 내가 지금 방송을 한번 진행을 하지만 유튜브하고 뭐 아프리카 TV, 뭐 네이버 TV 이런데 여러 군데에 라이브를 한 번에 내보내고 싶다라고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런 유의 기능을 제공을 해주는데 사실 이게 컴퓨터용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원래는 OBS로 이제 강의를 진행했었잖아요. 원래는 네이버 프리즘 컴퓨터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강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 컴퓨터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PC용 프로그램이 좀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화면하고 이 오디오하고 싱크가 너무 심각하게 안 맞는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OBS를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OBS 사용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 스마트폰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네이버 서비스이니까 관련된 앱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앱 설치는 뭐 대부분의 앱들이 비슷하니까 크게 뭐 까다로울 건 없을 것 같고요. 잘못 설치했으면 영상이 제거 누르면 이제 도로 지워지는 거고. 자, 열기 한번 눌러볼까요? 네이버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회원가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계정을 활용하셔야 되는데 어떤 거 쓰시는지 상관없어요. 자, 네이버 아이디 있으면 이걸 클릭하셔서 본인 네이버 아이디로 간편 아이디 로그인 방식으로 다 로그인 하셔도 되고요. 페이스북이나 구글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그 이외에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또는 아예 본인의 이메일로 신규 계정을 생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권한을 주어야 되는데요. 자, 전부 다 확인을 누르고 허용, 허용, 허용 했더니 바로 이렇게 뜹니다. 앱을 간단하게 좀 볼까요? 아래쪽에 보면 레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번 누르고 그러면 송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고요. 원하는 채널을 선택한 다음에 그 라이브 누르면 바로 라이브가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잠시 후에 보고요. 아래쪽에 보니까 또 뭐가 있냐면 비디오가 있고 포토가 있어요. 인터넷을 이용한 영상 라이브 방송이 가능하고요. 또는 이렇게 보내게 되면 동영상 촬영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틱톡 같은 그런 유의 서비스도 가능할 것이고 스마트폰으로다 녹화를 잠깐 한 다음에 나중에 편집을 해서 올리기 위한 방법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포토는 사진 찍는 거예요. 이거는 느낌이 스노우 같은 류의 앱들 써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것과 좀 느낌이 좀 흡사한 것 같다 싶었어요. 이것과 이건 뭐냐면 자, 얘는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거 마스크도 좀 써야 되겠죠. 이게 그 얼굴을 인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서 이렇게 물론 뭐 아주 정교하진 않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장식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고요. 이 상태에서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라이브를 진행하거나 또는 동영상을 녹화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화면이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리허설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즉 수직을 세우지 않고 수평으로다가 눕혀서 가능합니다.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 그림도 그릴 수 있네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낙서도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스마트폰에서 두루가기 버튼 누르면 빠져나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쪽 거는 일종의 필터 기능들이에요. 화면을 조금 다양하게 꾸밀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흑백도 있고 그러네요. 원하는 스타일을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필요 없으면 오리지널로 놓고 작업하시면 되고요. 이 정도가 아래쪽에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로 이제 이용하게 될 게 라이브일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이용해서 필터링 효과를 좀 준다던가 얘를 이용해서 재미있는 장식을 좀 하고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이런 장식을 좀 하고 진행할 수도 있겠죠. 필요 없으면 이쪽에 보이는 요걸 누르면 이제 효과가 없어지는 거고요. 얘는 이제 주로 셀카 모드로 다 사용을 주로 하겠죠. 왜냐면 라이브를 진행할 때는 본인을 찍게 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될 것이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얘는 뒷면 카메라를 작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보다가 얘를 누르면 뒷면 카메라 작동이 돼서 이렇게 뒷면 카메라가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누르면 전면 카메라 작동을 하고요. 이렇게 얘는 전체 화면을 꽉 채워주는 거, 얘는 뭐 약간 화면의 각도를 화각을 좀 넓게 잡거나 좁게 잡거나 이런 정도 역할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될 부분들은 아니고요. 여기 위에 보니까 점이 3개가 있고 현재 가운데에 흰색 점이 보이거든요. 옆으로 한번 넘겨 볼게요. 화면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쓸면 이쪽으로 갑니다.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디오 온리 모드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냐면 이렇게 넘겼더니 왼쪽으로 밀면 방송 설정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화면에 보이는 이런 아이콘들이 방송을 진행하는 데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고요.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그런 거 없이 그냥 내 화면 보면서 다른
버튼 같은 게 보이지 않으니까 오동작을 할 일도 없겠죠. 그런 역할을 얘기하는 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이는 요거는 이렇게 넘기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뭐 방송 중에 내가 참고 자료 같은 걸 보여주고 싶을 때 가지고 오는 기능들입니다. 가령 미디어에서 사진 같은 거를 한 개쯤 추가, 그러면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음악 같은 경우에도 가져올 수 있겠죠. 물론 음악은 이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기본으로 제공해 주는 것들이 저작권과 관련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음악들을 쓰실 수도 있겠고, 내 기기를 선택하게 되면 내 폰에 들어있는 음악들을 가지고 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아무거나 한번 눌러볼까요? 이거 Dancing Like It, 이거 지구, 이거 선택해서 플레이 버튼 눌러서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버튼 누르면 또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미리 어떤 소개해야 될 문구 같은 것들이 있으면 작성을 해놓고서 그걸 불러와서 이용할 수도 있겠고, 전혀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웹, 그러면 여기다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을 해서 해당되는 내용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원하는 홈페이지 주소를 넣어주면 되죠. 저장 눌렀더니 이렇게. 그럼 이거 나중에 작업할 때 불러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불러오는 방법은 그냥 선택만 하시면 돼요. 톡. 그러면 음악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서 플레이를 할 수도 있겠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겠고, 사진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도 있겠죠.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랑할 수도 있을 거고요. 홈페이지 이런 식으로 다 늘어놓고 보여주는 이런 형태로도 활용할 수도 있겠죠.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고요. 필요 없으면 이쪽에 있는 엑스표시 누르면 없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필요한 자료들을 불러오는 걸 미리 준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사용 방법이었고요. 더 중요한 건 사실 여기서 그거죠. 우리가 영상을 라이브로 내보내려면 내가 라이브를 진행하고자 하는 그 플랫폼에 대해서 미리 내 계정으로 다 등록을 좀 해놔야 되거든요. 자,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거는 본인의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을 경우, 또는 뭐 페이스북이든 구글이든 로그인을 했을 경우 나오는 영역이고요. 자, 눌러서 보게 되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쪽에 보이는 톱니바퀴를 누르게 되면 본인의 계정 무엇으로 로그인했는지 볼 수 있고, 다시 한번 선택하게 되면 로그아웃을 하거나 탈퇴할 수 있고요. 빠져나가겠습니다.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라이브 서비스 계정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누르게 되면 무엇으로 라이브를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일단 라이브로 진행을 유튜브로 할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네이버에서 나온 앱인데도 불구하고 네이버 TV로 라이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네이버 TV 역시 구독자 수를 따져서 라이브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유튜브하고 좀 다른 건, 유튜브는 컴퓨터로도 라이브로 진행하는 거는, 웹캠하고 연결해서 진행하는 라이브는 구독자 수나 시청 시간 전혀 상관없이 다 진행할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진행하는 것만 구독자 수를 따지는데, 네이버 TV는 라이브를 진행하려면 일단 구독자 수가 일정 수 이상이 돼야 돼요. 몇 명이더라? 300명인가 500명 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TV를 혹시라도 이용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튜브하고 아프리카 TV를 같이 라이브를 내보내는 컨텐츠를 하나 진행하고 있는데, 동시에 여러 개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유튜브 먼저 로그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연결 눌러서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넣어줘야죠. 비밀번호 넣어줘야 되고요. 자, 그랬더니 내가 만들어 놓은 채널 목록이 쭉 떠요. 이 중에서 어떤 채널을 이용해서 라이브를 내보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아무거나 이렇게 선택해서 허용 누르고, 연결되면 연결 해제라고 뜨죠. 얘를 누르면 연결이 끊어지는 거고요. 연결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쪽에 표시가 됩니다. 제가 아프리카 TV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같이 이용하고 싶다면 당연히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서 본인의 아프리카 TV 아이디 비밀번호 넣고 로그인 한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죠. 한번 해볼까요? 얘도 이렇게 나오죠. 제 아프리카 TV는 노랑잠수함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내보내고 있어서 그게 떴고요. 유튜브는 별별일생이라고 하는 채널을 연결해놨기 때문에 별별일생이 뜬 겁니다. 연결 해제라고 보이는 요것들은 현재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빠져나가면 되고요. 그러면 라이브 서비스 계정은 이런 방식으로 다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라이브 저장 품질이라고 있습니다. 자, 얘를 누르게 되면 이건 기본 값으로 다 그냥 두시는 게 가장 좋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가변 품질 저장, 송출 인코더를 사용하여 가변 품질로 녹화합니다. 안정적이나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화질이 열화될 수 있습니다. 고정 품질 저장, 녹화 전용 인코더를 사용하여 고정 품질로 녹화합니다. 라이브 중 화질 자동 조정 옵션을 사용하면 설정한 경우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거는 라이브를 진행하다 보면 당연히 그 회선에 문제가 있다든지 해서 느려지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화질을 자동으로 좀 이렇게 조정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 같고요. 고정 품질 저장은 녹화 전용 인코더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녹화를 해서 편집을 해서 뭐 이렇게 내보낸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기본 값으로 놓고 쓰는 게 가장 무난하다라는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저장 해상도 1080이면 1K예요. 이 정도면 유튜브에서 말하는 고해상도 HD급 화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낮출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굳이 낮춰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워터마크 숨기기는 뭐냐면 이 워터마크라고 하는 게 프리즘 그 로고가 이 영상에 들어간다고 하는 의미인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숨겨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우리가 손댈 거는 라이브 서비스 계정하고 뭐 워터마크 숨기기 정도만 손을 대시고 나머지는 기본값으로 해서 주셔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테스트 삼아서 라이브를 한번 내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레드라고 하는 흰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원하는 채널을 선택할 수 있게 되겠죠. 아까 노랑잠수함하고 별별일생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만일에 내가 다중으로 내보내고 싶다고 한다면 다중 송출을 켜시면 돼요. 네,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거고요. 만일에 그렇지 않고 나는 다중으로 안 쓰고 그냥 한 채널만 쓰겠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완료 누르게 되면 해당 채널로 라이브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720으로 되어 있네요. 아까 1080으로 잡아놨던 것 같은데 1080으로 잡아놓고 이펙트 사용 때문에 그러네요. 그러니까 특수효과를 사용하려면 720으로다가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그냥 1080으로 놓겠습니다. 확인 누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이름은 왜 뜨느냐면 유튜브에서 라이브를 내보내기 위해서 스트리밍을 하기 위해서 미리 등록을 해 놓은 경우들 이전에 라이브를 진행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 그 이름이 자동으로 다가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뭐냐면 제가 현재 이 프리즘하고 연결해 놓은 유튜브 채널 별별일상이고요. 여기에서 동영상 쪽에서 스트리밍 쪽을 들어가서 보시면 현재 요거예요. 요거 여기에 보이는 제목이 오타가 났네요. 서초여성 인력 개발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예, 요게 지금 연결이 된 거고요. 물론 이제 제목은 미리 이 라이브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 이름을 좀 정해 놓는다던가 아니면 라이브를 진행한 이후에 나중에 이름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고요. 일단 요거는 이런 부분은 뭐 미리 바꿔놓고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지금 일단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고 라이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 라이브가 진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위에 보니까 현재 방송이 얼마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쪽에 보이는 이거는 방송을 보는 사람은 몇 명인지 이거를 알려주는 거고요. 이런 자잘한 이런 버튼들을 좀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화면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면 아래쪽에 보이는 것들 없이 진행할 수 있고요. 만일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보면서 댓글을 남기거나 이런 경우에 여기선 볼 수가 없죠. 그럴 때 다시 화면을 원래대로 밀면 여기에서 이제 채팅 들어오는 것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한번 넣어볼까요, 제가?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는 화면이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기에서
댓글을 남겼다. 자, 이런 식으로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라이브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지금 제가 좀 전에 안녕하세요 라고 입력을 했는데 여기 화면 아래쪽에 뜨죠. 방송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자, 이를 누르게 되면 후면 카메라 선택 한번 해볼까요? 후면 카메라 작동도 됩니다. 방송 중에 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 전환이 가능하고요. 다시 배율도 줄여 다시 전면 카메라로 이런 식으로 카메라도 바꿔가면서 이야기하다가 주변 풍경을 보여준다던가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얘를 한번 눌러볼까요? 눌렀더니 이렇게 나와요. 현재 마이크가 켜져 있고요. 카메라도 켜져 있고요. 화면 보기는 풀로 되어 있고, 라이브 후 동영상 자동 저장은 뭐냐면 라이브를 진행한 다음에 해당 영상을 갖다가 내 폰에 동영상 파일로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편집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전면 카메라 좌우 반전 사용은 뭐냐면 좌우가 뒤바뀌는 거죠. 전면 카메라를 사용할 때는 지금 보이는 화면은 제 입장에서 보자면 거울을 보는 느낌이에요. 거울을 보는 느낌인 거고요. 실제 카메라다 찍을 때는 좌우가 뒤집혀서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그런 효과를 줄 때 쓰이는 게 전면 카메라 좌우 반전 사용입니다.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좌우가 뒤집힙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라이브 방송 중에 보면 이 좌우 반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방송하는 사람은 거울 보는 느낌이니까 별로 어색하지 않을지 몰라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좌우가 뒤바뀌어 보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놓고 쓰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방송을 끝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위쪽에 있는 엔드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얘를 누르게 되면 라이브 방송 종료 중입니다 라고 뜨고요. 이렇게 그러면 누적 재생수, 누가 좋아요를 눌렀는지 다 나오고요. 여기서 저장 버튼 누르셔도 저장되고요. 공유하실 수도 있고, 누적 재생수는 아무도 본 사람이 지금 없는 거죠. 그래서 1회고요. 방송 확인 누르게 되면 해당 방송된 내용을 유튜브 앱을 이용해서 보여줍니다. 물론 여기에는 제목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바꾸실 수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일단 빠져나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프리즘 같은 경우에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 라이브를 스마트폰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작동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 앱 자체는 라이브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만 구독자 수에 따라서 라이브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프리즘이라고 하는 앱도 꽤 괜찮은, 더더군다나 다중 송출이라거나 다양한 효과들을 내줄 수 있다거나 그런 소스들을 불러서 쓸 수 있다거나 이런 기능들까지 따져보자면 상당히 괜찮은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께서도 프리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강제 칩거 브이로그를, 요즘에 칩거 브이로그가 되게 인기를 끈대요.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실 거는 그런 거예요. 작업을 위해서 사용되는 앱들, 툴들, 서비스들은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 프리즘이라고 하는 앱을 소개해 드렸고요. 숙제를 내드리자면 네이버 프리즘 앱을 이용해서 라이브 방송을 해보시는데 그냥 하긴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에 하루 종일 집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짤막하게 찍어서 올려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찍어서 올리는 게 아니고 짤막하게 방송을 하는 거죠.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